안녕하십니까. 마지막 강의 10강입니다. 마지막 수업으로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당선 시작으로 인해서 국제 안보와 경제 환경이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강화하면서 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이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주디오 크리스찬티 유대 기독교적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마음으로 청교도들이 영국을 탈출하여서 미국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는 이스라엘을 강화시키면서 골란 고원을 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넘겨줬고, 그 예루살렘에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이 셰일 혁명을 본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산유국들의 힘이 좀 약해지고, 이 김에 이스라엘을 강화하면서 아브라함 어콜드라는 정말 중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평화 조약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기조로 이기에도 이스라엘을 강화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강화되고 있고, 그 이란을 배후로 하는 하마스, 후티, 헤스볼라가 다 줄줄이 막 항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이스라엘에서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화시키고 중동 정치로부터 이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기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종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자원과 사람들이 소모되는 것은 절대 옳지 않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원만한 사이, 그때 일기 때 가졌던 그런 콜드 피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지역이 좀 안정을 찾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나토에게 너희 좀 방위비 좀 올려, 너희의 안보는 좀 너희가 해라,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안보를 조금 책임지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쇠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미국의 관심이, 원래는 미국은 대서양 국가 아닙니까? 영미 그 관계를 통해서 대서양 국가였지만 이제는 쇠락하는 유럽에게 좀 관심이 적어지고 태평양으로 피벗 퍼시픽, 그 태평양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분명히 그런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인 거죠. 미국은 1위 패권국으로서 2위 도전국인 중국의 패권 도전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미국 현실주의자들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힘과 관심과 돈은 태평양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앞으로 트럼프 2기 때 얼마나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들이 펼쳐질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 의원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쿠바에서 오신 분들 멸공 정신이 많지 않습니까? 카스트로의 공산혁명을 피해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중 강경파죠. 저 오른쪽에 분은 라이트하이저라고, 저분이 아마 무역 차르라고 불리면서 각종 관세와 경제 정책을 이끄실 분인데, 저분은 무려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하려고 할 때부터 중국에 대한 강경파였습니다.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는 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었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1기의 관세 정책도 이끌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중국을 힘들게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 특히 태평양, 중국에게 쏠릴 때 우리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류 언론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언론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진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은 그분이 하시는 직접적으로 SNS에 하는 말을 보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의회에서 했었던 연설을 보면은 가장 확실합니다. 이분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이 한국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연설문으로서 진짜로 이 북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과 서밋 미팅을 했는지, CVID 완전한 비핵화, 빅딜을 성사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자 했었던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다 못했던 일을 2기 때 어떻게 이어갈지를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나라는, 우리가 패권국이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한 이 환경에서 국가의 이익, 지정학적 이익, 안보, 번영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편이 무엇인지를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게 전략을 짜면서 최대한의 국가 이익, 최대한의 번영을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의 실력이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국방비, 그러니까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고, 이것이 정말로 많은 시위와 그런 반미 시위, 그리고 그런 거에 의제가 되는데, 저는 좀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주일 미군의 방위비를 75% 정도 내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받는 거는 한 50%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그냥 수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국가의 품격과 그다음에 국격상, 또 우리의 경제력상, 그리고 이런 우리가 대미 수출액, 그리고 프리 트레이딩에서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이점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앞으로 달라지는 군사, 경제, 세계 전략 가운데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그런 합상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발전해 온 거, 그 가치 동맹, 그리고 한미 동맹이 여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모든 그런 안보, 경제, 환경 등에 대해서도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그런 관심과 안보의 축이 중국으로 옮겨질 때, 미국은 지금 태평양에서 그 중국과 군함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정말 엄청난 제조업의 능력으로 지금 군함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제 조선 산업이 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울산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그 미국의 대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많은 지분으로 참여하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둬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이 시점, 그리고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그런 관세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탈중국을 하는 이 시점에 그것이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방산의 성장 공간이 될 수 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또 다른 번영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태도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반트럼프 시위를 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패권국의 대통령을 정말 모욕을 줬다면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방문했을 때 트럼프 배 스모 대회도 열고, 그리고 햄버거 세트도 만들고, 그 당시에 그 천황과도 엄청나게 품위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국가 이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런 미일 동맹의 기본에서 국가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또 이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함께 하면서 아시아 넘버원, 중국이 중국이 내려간 순위를 차고 올라가려는 그런 대승적인 그에게는 계획이 있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의 절친이 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쩌면 평화헌법까지
없애서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그 오랜 꿈도 이루겠다는 그 계획하에서 이렇게 미일 동맹을 가꾸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도전, 저성장과 그런 복지국가 또 그런 인구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시점에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쟁취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셰일 레볼루션을 해서 지금 몇백 년 쓸 그런 석유와 가스를 땅 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시추 작업, 그 프래킹이라고 부르는 그 셰일 시추 또 2019년 이후에 너무나도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그런 오일 수출국, 가스 수출국이었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이것이 규제를 당하면서 많이 프래킹이 제한되었고 환경주의자들에 의해서 환경주의적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고 석유값이 올라갔으나 그 기간 동안 이 프래킹 회사들, 셰일을 파는 회사들이 고도의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이제 다시 부활하는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국제 에너지가가 엄청나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 수입 대금은 수십조의 이익을 볼 것이고 에너지 값이 싸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또 힘이고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이 아주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괴롭히는 이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확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면 금방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은 석유가 없는 미국도 여태까지 강했는데 이렇게 에너지 독립 내지는 에너지 수출까지 이루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미국이 얼마나 자체적으로도 번영을 누릴 수 있으면 왜 에너지 값이 싸지다는 것은 물가가 싸지는 거고 공장들이 경쟁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중동 정치나 세계 오일 패권들로부터 휘둘림 당한 없이 그냥 자신의 원하는 정치, 국제 정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진짜로 미국이 지금 그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는 중국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가지는 힘을 또 아시아에 투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랜 한미동맹 그동안 한미일 공조체제로 어떻게 북한의 변화, 자유의 확장 또를 위해서 이 시대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정말로 빅픽처를 생각하면서 대승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더 좀 큰 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지난 수십 년을 정말로 멋지게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델이 많은 나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 정치의 완전한 그런 급변 시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그랬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혁명이 또 국제 정치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면서 모두가 분발한다면은 또 다른 엄청난 석세스 스토리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